그 계약서 내가 찢었어. 이 집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품은 집이야. 박옥자 할머니의 결단,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지켜낸 이야기. 옥자 할머니의 결단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 도봉구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 담쟁이 넝쿨에 둘러싸인 낡은 기와집. 한때 마을 분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박옥자 할머니. 올해로 83. 마당에는 상추와 쪽파가 자라고 빨래줄엔 손수 빠는 손자의 체육복이 널려 있었죠. 옥자 할머니는 자그마한 몸집이지만 성격은 꼿꼿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돼요. 밥은 내가 지어 먹고 병원도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손주 수혁이 오면 늘 따뜻한 된장국과 동그랑땡을 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했습니다. 큰딸은 매일 전화를 걸어 이제 혼자 사는 거 위험하다며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고, 둘째 아들은 자꾸만 부동산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 집 이제 슬슬 팔아야지. 재개발 들어온다잖아. 서울에 이런 자리 잘 없어요. 지금 팔면 억 단위로 남는다고요. 옥자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큰딸이 남편과 함께 들이닥쳐서는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찻잔 속 물김이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건 명의 이전 계약서야. 지금 이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야. 괜히 세금 더 내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알아서 잘 정리할게.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종이 묶음을 슬쩍 내려다보던 그녀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고, 돌아온 손엔 찻잔과 함께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 니들이 내 인생을 알아? 이 집이 어떻게 생긴 집인진 알고 말하는 거냐? 집안에는 아직도 남편의 유골함이 있었고, 그들이 못 본 아버지의 사진과 수북한 수고가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방 안벽장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 놓여 있던 예금 통장과 구청 소유 증명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복사해 둔 다른 계약서 한 장. 니들이 보려던 건 이게 아니겠지. 그럼 다음 주말에 다시 와봐. 내가 무슨 결정을 했는지 그때 얘기해 줄게. 그 말에 큰딸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고 나갔지만, 옥자 할머니의 눈동자엔 묘한 결의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함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이튿날 아침, 박옥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부엌일을 마치고 작은 보자기에 통장과 서류를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렀죠. 노원역 근처 그 변호사 있는데 거기 좀 가줘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그녀는 오래전 남편이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옥자야, 사람은 재산보다 이름이 먼저야. 누구한테도 네 이름은 넘기지 마라. 그 말이 이 나이에야 그토록 선명하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노원구의 한법률사무소. 정장 차림의 30대 초반 변호사 정재영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님이 가져온 계약서에는 명의 이전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그게 불안하시단 말씀이신 거죠?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애들 눈빛이 무서워요. 내가 뭘 몰라서 당하진 않겠지만 혼자라 좀 그러네요. 정재영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손자분은요? 그분이랑 사이가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수혁이는 모든 말 안 해도 알아요. 쟤는 집 욕심 없고 내 말 귀하게 들어줘요. 재영 변호사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건부 증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죠. 예를 들면 손자에게 증여하되 어르신 생존 시 주거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내용. 그리고 가족의 동의 없이는 매매 불가 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들은 박옥자 할머니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요. 내 집은 내 식으로 넘기고 내 식으로 나갈 거예요. 며칠 후, 큰딸은 남편과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직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감정가 나왔어. 이거 봐. 지금 계약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몇 억은 그냥 생기는 거야. 이걸 왜 마다해? 하지만 옥자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얌전히 한 장의 서류를 올려놓았죠. 이건 내가 새로 쓴 계약서야. 부동산 계약서는 사인 안 했고 이건 내 손으로 썼다. 큰딸은 그 서류를 읽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수혁에게 조건부 증여. 단 박옥자가 거주 중인 동안 제3자 매매 금지. 박옥자 사망 시 해당 부동산은 사회복지재단에 일부 기부될 것. 이게 뭐야? 손자한텐 넘겨도 되고 우린 안 된다는 거야?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애는 집을 탐하지 않아. 니들은 계약서를 내밀었지만 수혁인 내 밥상에 앉아 나랑 말부터 먼저 나눴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딸은 씩씩거리며 부동산 직원을 쳐다봤고 남편은 뭐라 말도 못했습니다. 박옥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장롱에서 찢어진 계약서 조각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니들이 가져온 계약서. 찢었다. 이 집은 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품고 있어. 그리고 그 시간은 니들이 없을 때도 계속 흘렀던 거다. 박옥자 할머니의 일상은 변함없었습니다. 아침엔 밭에 나가 상추를 따고 점심엔 반찬을 만들어 동네 어르신들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죠. 그 집 말이야. 큰딸이 아예 팔아넘기려고 했다며? 근데 그 집 아들이 아니라 손자한테 준대. 그것도 조건 달아서.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졌고 누군가는 할머니 똑 부러지네 하며 칭찬했고 또 누군가는 에이 자식들 서운하겠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날 오후 손자 박수혁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교복 위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야구 점퍼를 걸친 채 헬멧을 손에 들고 문을 열었죠. 할머니, 오늘은 된장찌개 있어요? 있지. 아침부터 보글보글 끓였지. 수혁은 늘 그렇듯 신발도 벗기 전에 먼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놓인 하얀 계약서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이름으로 한 계약서야. 내가 살다 죽으면 이 집은 너한테 가는 거야. 대신 팔 생각은 마라. 여긴 너 어릴 때 커서 걸음마 떼던 집이다.
순간 수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저한테 부모님도 있는데? 네 부모는 지금 돈을 보고 있어. 넌 나랑 살면서 사람을 봤잖니. 나는 그 차이를 믿는 거야. 그날 밤 수혁은 방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속해요. 이 집은 절대 안 팔게요. 나중에 나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옥자 할머니는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수학 끝나고 마루에 앉아 나눴던 그때 그 웃음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딸이 동네 슈퍼 앞에서 이웃들과 이야기 나누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죠. 그런데요, 따님. 그 집 계약서 찢어버리셨다던데요? 그거 진짜면 어머님 참 대단하세요. 그 말에 큰딸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지금 판단이 흐려지신 거예요. 나중에 법적으로도 다시 짚어볼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옥자 할머니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존경을, 누군가는 거리낌을 담아 바라봤죠. 그날 저녁 마당에서 손주와 고구마를 구워 먹던 할머니는 문득 말했습니다. 수혁아, 세상엔 두 부류가 있단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과 돈을 남기는 사람. 나는 첫 번째가 되고 싶었어. 수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루에 걸린 아버지의 유품 아래 수혁은 오래도록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초겨울 찬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박옥자 할머니 집 대문 앞에 고급 승용차 두 대가 멈춰 섰습니다. 큰딸과 둘째 아들, 그리고 그 배우자들이 잔뜩 굳은 얼굴로 내려섰죠.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대문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여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잠시 후 열린 대문 너머 박옥자 할머니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엔 따끈한 유자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표정엔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왔냐? 차는 마시고 얘기하자. 외풍 드는 말 내 귀엔 안 들어오거든. 하지만 자식들은 앉지도 않았습니다. 큰딸은 종이 봉투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내 식탁에 내려쳤죠. 이게 뭐야? 수혁이한테 집 넘긴 계약서? 이거 무효야. 어머니,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진단서 얼마든지 뗄 수 있어. 무효라고? 할머니는 웃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럼 정신 멀쩡할 때 니들한테 도장 찍으라고 한 건 뭐냐? 그땐 내가 똑똑해서 가져가려 했던 거 아니었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 녹화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랑 상담도 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 걸 증명하면 그 계약서 다 무효로 돌릴 수 있대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증명해야겠구나. 니들이 날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를. 그녀는 조용히 장롱 안에서 작은 박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편지와 녹음 파일, 그리고 병원 진단서가 담겨 있었죠. 여기 있다. 내가 직접 병원에서 받은 인지검사 결과지. 그리고 너희가 몇 년 동안 찾아오지 않은 날들. 그 빈자리마다 수혁이가 있었다. 그걸 증명해줄 기록들이다.
자식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실 안은 마치 법정 같았고 할머니는 조용한 판결을 내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피와 살로 만든 내 역사야. 니들 명의에선 역사도 감정도 없어. 그런 곳에 이름을 넘기고 싶진 않다. 그제야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우린 그냥 어머니 편하게 계시라고 그런 거였어요. 수익도 좀 나면 우리도 좋고 서로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편한 건 니들이 사라질 때야. 내 집에 발 뻗고 살던 그 마음으로 나를 도장 하나로 보내려는 너희한테 더는 줄 것도 물을 것도 없다. 그 말에 둘째 아들은 서류를 쥔 채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거 후회하실 거예요. 끝까지 가면 어머니도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러자 수혁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요. 끝까지. 할머니는 가족을 지키셨고 나는 이제 그 가족을 대신해 싸울 겁니다. 그날 대문은 쿵 소리를 내며 닫혔고 동네엔 다시 한번 그 집 사정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민사과 긴 복도의 끝자락 박옥자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법원 직원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신청 내용 후견인 심사 청구. 신청자 장녀 이순자, 차남 박진석, 외 1명. 그날 저녁 수혁은 퇴근한 뒤 소파에 앉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이제 진짜로 시작됐어요. 후견인 심사 들어가면 심리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변호사님께 전화드렸어요. 직접 면담하겠대요. 하지만 박옥자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마당으로 나가 김장용 배추를 뒤적이기 시작했죠. 그놈의 후견인이 뭐라고 사람이 사람을 심사한다니 참 웃긴 세상이야. 며칠 뒤 법무법인 청인의 회의실 박옥자, 박수혁 그리고 정재영 변호사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인지 기능 관련 진단서도 있고 수년간 본인이 직접 관리한 금융기록, 건강보험 내역까지 확보됐습니다. 자녀들 쪽에서 주장하는 정신적 미약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결국 법정까지 가는 거죠? 수혁이 물었습니다. 네. 조정 불가 판단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진술이 중요해져요. 그 말을 들은 박옥자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로는 자신 없지만 내 손으로 이룬 건 내 입으로 지킬 수 있어요. 며칠 뒤 수혁은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꺼냈고 할머니가 가꾼 밭과 손수 만든 장독대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한 잔칫날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증거예요. 치매 초기라는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동네에서 존경받던 박옥자 할머니는 작은 경로당 개보수를 자비로 후원했고 아이들 도시락 나눔 행사에도 꾸준히 기부해 왔습니다. 그 기록까지 수혁은 하나하나 정리했죠. 그리고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당사자 면담 날짜는 다음 주 금요일.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막 구운 군밤을 나눠 먹으며 조용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수혁아, 내가 잘한 걸까? 자식한테 재산을 안 주겠다고 한 게 결국 이리까지 와야 했던 걸까? 잘못된 건 그쪽이에요. 사랑은 돌보는 거지.
계약을 던지고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옥자 할머니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피보다 마음이라고 믿었어. 네가 내 편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도 부자다. 수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때렸고 그날의 결심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이민사부 심리실.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박옥자 할머니는 정장을 입은 법무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엔 큰딸 이순자, 둘째 아들 박진섭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박옥자 씨 현재 자녀들로부터 후견인 심사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신적 판단 능력의 여부와 관련된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법무관의 차분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내가 직접 여기 오겠다고 했어요. 도망치듯 병원에 끌려가느니 내 입으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순간 큰딸이 소리 없이 혀를 찼습니다. 둘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죠. 박옥자 씨, 최근의 날짜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십니까?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아침엔 된장국 끓였고 손자는 어제 늦게 들어와서 아침도 안 먹고 나갔죠. 그 말에 심리실 안에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계산 문제와 상식 질문이 이어졌고 박옥자 할머니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때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지만 모든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했죠. 그리고 마침내 법무관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반대하시는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고 할머니는 눈을 들어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긴 세월을 꿰뚫는 단단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 마지막을 지켜줄 가족은 아닙니다. 사람은 같이 밥 먹고 말 섞고 걱정하고 그렇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순간 큰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챙겼는데. 그때였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막내딸 박혜림이었죠. 어머니 말씀 제가 증언할게요. 그녀는 오래전 캐나다로 이민가 잠잠했던 자식이었지만 사건을 전해 듣고 한국에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형, 누나 내가 왜 연락 안 했는지 알아? 어머니가 나랑 통화할 때마다 우시더라. 외롭다고, 집에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정작 형제들이 한국에 살면서도 왜 아무도 안 찾아간 건데? 말이 끝나자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법무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술을 마무리했고 심리 결과는 후견인 지정 불가, 박옥자 할머니의 판단 능력 정상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 평상에 옹기종기 모인 옥자 할머니와 막내딸 혜림, 그리고 수혁.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네가 와줘서 참 고맙다. 사람 마음이란 게 몸보다 먼저 늙는 법이거든. 근데 오늘 조금 다시 젊어진 것 같네. 혜림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안 둬. 우리 같이 살아. 여기서도 캐나다에서도 어디든 엄마 따라갈게. 수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제 더는 누구한테도 지지 말아요. 이 집은 우리가 지킬게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최종 통지가 내려졌습니다. 후견인 지정 청구 기각. 박옥자 자산 및 거주 관련 모든 권한 보유. 이 소식을 들은 장녀 이순자와 차남 박진섭은 그날 밤 술을 퍼마셨습니다. 이게 말이 돼? 엄마가 저렇게 또렷한 척할 줄이야. 하다 수혁이랑 그 막내년 짓이지. 고소라도 해버릴까? 그들의 불만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박옥자 할머니 집 앞에 웬 낯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네 부동산 직원, 감정평가사, 심지어 법률 대리인까지. 어머니, 우리가 정식으로 공유자 지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남긴 재산 일부는 우리 몫이기도 하니까요. 감정평가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말인즉 과거 상속 재산 중 일부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간접적으로 이 집을 다시 노리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혁은 정재영 변호사와 통화를 마친 뒤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예요. 이 싸움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질 일도 아닙니다. 그 말에 박옥자 할머니는 오히려 고요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집 한 채가 이렇게 무서운 건 그 안에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구나. 시간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거든. 며칠 후 집 앞마당. 오랜만에 열린 동네 김장 나눔 날. 박옥자 할머니는 커다란 무통에 빨간 양념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막내딸 혜림과 수혁도 나란히 앉아 배추를 절이고 있었죠. 할머니, 이 집 말인데요. 수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돌아가시면 저한텐 이 집 그냥 그대로 놔두게 해주세요. 박물관처럼이라도요. 그 말에 박옥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네가 먼저 살아야지. 여긴 누가 지킨다고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살아야 집도 숨을 쉬는 거야.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고성이 터졌습니다. 이거 불법 점유야. 공동상속자 동의 없이 저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장녀 이순자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데리고 와 골목에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때 박옥자 할머니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나고 이 집에서 가장 많은 걸 나눈 사람도 나야. 법이 그걸 모르더라도 이 골목이 기억해 줄 거다. 그 순간 동네 어르신들이 한두 명씩 말에 보탰습니다. 맞아요. 박 할머니 없었으면 우리 김장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이 골목 땅 주인이에요. 마음의 주인. 결국 장녀와 변호사는 눈치를 보다 자리를 떴습니다. 그 모습에 수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겼네요, 할머니. 아니야. 이긴 게 아니라 지킬 걸 지킨 거지. 봄이 막 올라오던 3월 말. 도봉구청 주민센터에서 낯익은 노인이 방문했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 계약서 사본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담담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말했죠. 이 부동산 일부는 서울시 노인주거복지재단에 기부하려 합니다. 등기부상 명의는 제 손자 이름이지만 제가 정한 조건은 남겨주세요. 팔지 말 것, 허물지 말 것, 단 사람을 살릴 것. 직원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들고 온 서류에는
각종 조건 조항과 손수 쓴 유언장이 첨부돼 있었고 그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이 집은 집으로만 남길 바란다. 욕심이 머무르지 못하도록 기억이 살아있게 해주길. 그날 저녁, 박옥자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학교에서 돌아와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구청에서 왔어요. 기부 등기 완료됐대요. 할머니 뜻, 이제 진짜 세상에 남게 됐어요. 박옥자 할머니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지붕 끝에 걸린 풍경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됐다. 이제 내 이름이 숫자에 붙는 게 아니라 사람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니까. 그날 밤 막내딸 혜림과 손자 수혁은 할머니 방에서 조용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텐 늘 부자였어. 돈이 아니라 사람이 많았잖아. 수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한테 삶이란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며칠 후 동네 작은 마당에서 열리는 골목 잔치. 김치찌개 냄새가 골목 가득 퍼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며 사람들은 그 낡은 기와집 앞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켠 작은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박옥자 기념 사랑방. 이 집은 사랑과 기억으로 지켜졌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이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봄바람이 불고 마당에 앉은 박옥자 할머니가 작은 화초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손자 수혁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할머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고맙다. 그리고 이제 정말 잘 살 거라. 네 이름으로 네 사람들 지키면서. 이야기 여기서 끝입니다. 한 여인의 집을 지키는 싸움은 결국 사람의 이름과 마음을 지켜낸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엔 봄마다 기억이 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